우리 선생님들 일요일 잘 쉬고 계시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쉬다가 오후부터 뭐 좀 이 달동네 하나 스케치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종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한솔 재지에서 아주 두꺼운 중성 펄프지를 한 추럭을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그게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이가 이제 워낙 튼튼하고 펄프가 두껍기 때문에 여러 용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 립스틱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델링 파스텔 기법도 해서 그리고 했는데, 그래도 종이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그 비싼 파브리아노나 와트만지 이런 거하고는 뭐 상대적으로 이 수채화 하는데 좀 손해를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두꺼운 펄프가 기왕 있는 김에 여러분들께 한번 장례를 만들려고 한번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하면서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펄프는 거의 그 수묵이랑 똑같아요. 막 너무 빨리 스며들기 때문에 뭐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치감이 계속 스며들거든요. 그러다 그 부분만 또 계속 한 부분만 하다 보면은 거기 그 종이가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적당한 시간 타이밍을 조절해 가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 오후 내내 그렸는데 진전은 좀 느려요. 오히려 이 와트만지나 이 좀 좋은 종이 그런 거보다 좀 느리는데, 이것도 결코 싼 종이는 아니에요. 펄프가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는 거의 뭐 1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펄프의 장점이 있는 게 뭘까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일단 스며드는 거니까 깊이감이, 이게 계속 물감을 올리기 시작하면 깊이감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작업을 하나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천천히 가는 거죠. 이 천천히 간다는 거는 거의 마라톤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 잘 그리시려면은 체력이 진짜 좋아야 돼요. 제가 그 말을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냐면 미국 분한테 들었는데, 그 미국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작가인데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실명은 그냥 뭐 그렇고, 그분하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뭐 저도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해서 사진도 찍긴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는 공감을 했지만, 그때는 젊은 나이잖아요. 20대인데 그 무슨 뭐 씨도 안 먹히는 소리죠. 밤새도록 해도 안 지칠 그 나이였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진짜 생각을 하니까 그 40년 전 얘기가 맞는 거예요. 체력은 진짜 좋아야 돼요. 이 수채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작업하면은요, 온몸이 뒤틀린다고. 근데 그게 20대하고 30대하고 다르고 30대, 40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잘 먹어야 되겠죠.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앉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우리 스승님들이 하도 그림은 머리로 그린 게 아니고 엉덩이로 그리는 거다, 이렇게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진짜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그냥 의자에 붙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 온몸이 진짜 쑤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페이스 조절을 하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20분, 30분 좀 놀아야 돼요. 딴 작업을 하면서 설렁설렁 할 거 없나 이것저것, 뭐 이 캔버스에다가 뭐 종이도 씌우고
아니면 빈 캔버스에다가 뭐 딴 것도 씌우고 뭐 이런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의 욕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 그 어떤 지붕에 너무나 재미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처덕처덕 저렇게 올렸다고. 그리고 저 집에 난 새콤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저게 작동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의 빈집이죠 지금은. 그래서 세월에 그냥 세면은 그 위에다가 루핑 같은 거 얹어가지고 또 하고, 그다음에 집이 더우면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저거는 그 비닐하우스에 치는 차양막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저게 식물들이 자라가지고요.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저런 게. 그래서 야, 저런 표현을 다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뭐 그냥 역시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시간이 걸려도 재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은요, 사실 저는 이 그랜징 기법이나 약간 비비는 거, 그 비벼서 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그런 기법도 계속 쓰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수묵밖에 안 돼요 진짜, 이 펄프에다가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 사실 때 펄프를 사시는 분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펄프는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화선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물칠을 많이 해서 문질른다거나 그랜징 기법이나 글라데이션 기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종이가 찢어진다고. 근데 다행히 이 종이는 엄청 두꺼운 펄프지이기 때문에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계속 스며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왕 스며드는 기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수묵 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밀화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장 가는 세필 1호 붓을 써가지고 계속 만져나가면 되거든요. 그거는 물감을 조금만 묻히기 때문에 찢어질 염려는 없죠. 뭐 이 벗겨질 이렇게 막 그 밑에 있는 보풀이 일어날 염려도 없고, 이 기법은 제가 이제 립스틱 그림을 그리면서 그 유화붓을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페이퍼에 갈아가지고 이 왁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립스틱, 루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루즈를 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인물화로. 그 루즈화 그릴 때는 이 어떤 그 유화붓 같은 걸 갈아가지고 페이퍼에다가 갈아서 몽당을 만든 다음에 그 몽당 끝에다가 묻혀가지고 저렇게 살살살살 이 그랜징 기법이나 아니면은 이 지금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가 굉장히 그런데 장점이 있는 종이에요. 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뒤틀린다거나 그럴 염려가 좀 없죠. 근데 물에는 약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물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가 부풀어 오른다고. 그게 펄프의 특성이에요. 그래갖고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펄프 종이의 단점이죠. 그거는 중성지금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요새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분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 딱딱한 종이인데 상자 만드는 종이 뭐 이런 거를 옛날에 마분지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한솔 재지 이 두꺼운 종이는요, 지금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협찬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뭐 김 팀장 선생이 추천을 해가지고 선생님 뭐 그거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중성 펄프지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추럭으로 한 추럭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게차로 떠가지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야, 이거 평생 쓰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그 종에다가 썼는데, 이게 만약에 약간의 그 어떤 면 종류가 들어가 있으면 완벽한 그 와트만지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는 순수 100% 펄프예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두께에는 유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수채화로 내가 하겠다는 걸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펄프에 스며들고 먹나를 지금 보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중이에요, 정말. 근데 지금 거의 어제 하루 반나절을 해본 결과, 야, 이거는 수묵이다. 완벽한 수묵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다가
방법은 있어요. 이 종이에다가 이 우리 그 조선시대 인물화 그리듯이 악교 포수를 싹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교를 올려가지고 슬쩍 스며들게 만든 다음에 좀 말려가지고 좀 말려서 약간 좀 방망이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종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불가능하긴 한데 좀 눌러 놓고 제가 그 저울추 같은 거 요새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 저울추가 뭐냐면 예전에 이 모든 이 도살장 그러니까 돼지를 잡는다거나 어디 뭐 그런 거를 할 때 쓰던 그 긴 그 추가 있어요. 무쇠추. 무거운 거는 뭐 몇 킬로짜리도 있으니까 그게 요즘 쓸 일이 없으니까 골동품 시장 가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를 사다가 이 위에다가 이 합판 같은 거 놓고 그걸 놓으면은 그냥 눌러 놓으면은 이게 펴지겠다 그런 생각에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수채화를 해가지고 수채화는 아무래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눌렁눌렁 약간 웨이브가 생길 거라고 틀림없이 완성을 해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잡는 방법은 결국에는 배접을 한다거나 이게 너무 두꺼워서 배접하기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풀칠을 해가지고 뭐 이 집성목이나 아니면은 이 판에다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염려가 있는데 물론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는 하는 요령은 제가 계속 콘텐츠 만들면서 그냥 그 헛되게 그 쓰지 않고 다 동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꾸 또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펄프의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런 두꺼운 펄프의 그림을 그리는 거는 스며드는 스모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채화를 하려면은 그 생각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를 살 때 저거를 시행착오를 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저 종이를 사서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세필화는 가능해요. 근데 무거운 세필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스며들기 때문에. 뭐 스며드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신문지 같은 것도 그 펄프잖아요.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붓글씨 연습하듯이 막 쏙 스며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쓰는 그 쫑쫑쫑쫑쫑쫑 하듯이 그 쫑쫑이 기법으로 1호 붓이나 2호 붓으로 살살살살 저렇게 그림자 부분을 만진다거나 터치를 계속 준다거나 이럴 때는 좋아요. 어차피 그 종이는 와트만지에 하든 이런 펄프에 하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점묘법으로 점 찍어서 할 작업이면은 이 종이에다 해도 돼요. 이 펄프 종이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펄프 종이가 좋은 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판화 같은 거에서는 어떤 데 많이 쓰이냐면은 이게 슬쩍 스프레이지를 그 분무기를 한번 살짝만 뿌리고 너무 많이 뿌리면은 보풀이 일어나니까 그 숭숭숭숭 그 이렇게 물 떨어진 자국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 어떤 엠보싱 같은 거 그 밑에다가 물체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슬쩍 엠보싱 그 프레스에다가 눌러주면 나는 프레스가 있었는데 아 우리 후배가 빌려가 놓고 영 줄 생각을 안 하네요. 아마 그거 녹슬어가지고 버렸을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뭐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그 프레스에다가 넣고 살살살살 그 롤러를 돌리면은 엠보싱이 생긴다고. 여러 가지 엠보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깔아놓고 저거를 눌러놓고 프레스를 돌리면은 약간 그 엠보싱이 되겠죠. 뭐 그런 용도로 하든가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펄프를 파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진짜 한 차 정도 사지 않으면은 아마 안 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삼원재지나 이런 데서 두꺼운 펄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미술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회사도 그 종이를 미술품 종이를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삼원재지를 치시면은 그 종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수채화 종이를 그 100장을 사본 적이 있거든요. 그 종이 회사에서. 그렇듯이 이 펄프를 갖다가 자꾸 이제 그
딴 쪽으로 말이 새기 전에 빨리 바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엠보싱 종류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엠보싱이라는 거 이렇게 좀 그거는 요철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엠보싱한 작업들 보면은 이 끄트머리에 약간 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하게 살짝 올라온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엠보싱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화장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장지 보면은 도돌도돌한 게 있다고. 그 도돌도돌한 거를 엠보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하게 작업에 이용하겠다 하면은 그 프레스에 넣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뭐 무거운 거 넣고 엠보싱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한지 부조는 많이 해봤는데 한지 부조는 이 펄프를 물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뭐 풀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이 종이를 만든 이 아까운 거를 갖다 다시 펄프로 이 죽을 만들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한지죽을 만들 줄 아니까 한지를 삶아가지고 이 석고 틀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 죽을 넣어가지고 이 틀을 만들어서 이제 부조를 뜨고 이런 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서 잘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모를까? 엠보싱을 손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그 압력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러가 달려있는 큰 프레스기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래서 공방에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요. 뭐, 이 홍대 옆 상수동 같은 데 보면은 공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 모르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해본 데가 있었으니까 그 엠보싱을 해가지고 그 엠보싱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무슨 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재밌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오늘 주제가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진짜 오늘은 제가 펄프만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계속 작업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완성 못해요. 이거 한 3일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미완성으로 좀 남겨놓고 나중에 좀 이렇게 선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2차 작업을 완전히 해가지고 2편을 찍을 거예요. 2편을 찍었을 때는 뭐 좀 그래도 한 90% 이상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완성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뭐 이 기법이라고 할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마라톤 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칠해 가는 거예요. 계속 쫑쫑쫑쫑 형태를 만들고 또 드로잉도 같이 해가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영상도. 아, 저런 식으로 그려 나가면은 또 뭐가 좀 이렇게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20분 내외로 제가 줄여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제가 일요일 영상으로 띄워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